그런 모델링은 이 정도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엣지들 그렇게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왜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데 끝내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간격이 이렇게 다 일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모델링이라는 게 솔직히 한 가지만의 정답은 있지는 않아요. 회사를 가시면은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고 꼭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모델링이라는 게 그렇게 정답이 없어요. 누가 해댔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정말 여러 개가 많거든요. 그리고 변수도 많고 방법도 다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많은 튜토리얼을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모델링을 찾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간격이 이렇게 꼭 일정해야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은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서의 모델링은 엣지를 이렇게 막 간격을 좁게 주고 좁게 주고 이렇게 돼도 티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평평하기 때문에. 평평한 부분은 뭐 엣지를 막 이렇게 개떡같이 줘도 티가 안 나요, 모델링에서. 그래서 이 부분 엣지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냥 굳이 평평한 부분이니까 냅두는 편이에요. 최적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평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한. 왜냐하면 모델링의 실루엣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실루엣이 바뀌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몽기둥이 있잖아요. 이거 프론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각형이죠, 이렇게. 그럼 실루엣이 어디에서 바뀌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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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바뀌는 부분에서의 엣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 엣지의 흐름과 엣지의 간격, 형태가 바뀌는 것.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한 기본 도형에서의 살짝 변화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뭐 크리처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약간 조각상, 사람, 캐릭터, 흐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팀들이 그 흐름대로의 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만들거든요.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영상에서는 그걸 리깅이라고 해요. 리깅. 이거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엣지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격이랑. 그래서 캐릭터 모델러 분들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아마 최적화 하실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할 거예요. 엣지들을. 근데 배경 모델러는 사실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프랍을 이제 애니를 보통 때리는데 프랍 같은 경우도 막 얘네가 프랍이 캐릭터처럼 자유자재로 막 옮기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델링 할 때 간격이랑 흐름이 일정하고 정확해야 깔끔한 모델링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링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셔야지, 뭐 모델링 흐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모델링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딘가에 흐름이 잘못돼서 모델링이 안 이쁘게 나오거나 로우폴을 짤 때도 이 꺾이는 부분, 형태가 변하는 부분에서의 엣지를 더 많이 줘야 되지, 평평한 부분에 엣지를 더 줘서 불필요한 엣지들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중간에
좀 보충 설명할 게 있어서 따로 영상을 켰는데요. 모델링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subdivision 모델링, subdivision. 앞으로 3D를 하시면 subdivision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ngon, subdivision, ngon. 뭔가 되게 생소하지만 별거 없어요. ngon은 뭐냐면 엣지와 엣지들이 4개 이상인 거예요. 4개 이상. 이렇게 쿼드를 이뤄야 되거든요. 이 버텍스들이. 근데 만약 이렇게 5개를 이룬다. 이 5개부터가 이제 ng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텍스들이 다 이어져 있지 않고 막 수많은 버텍스들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드끼리 엣지가 다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터보로 돌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망가지거든요. 이 엣지의 흐름들이 깔끔하지도 못하고 연결도 안 돼 있어서 터보로 돌렸을 때 이 엣지들은 망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 상태에서 터보를 돌리잖아요. 그럼 난리 나죠. 근데 이건 subdivision 모델링이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subdivision 모델링을 설명할게요. subdivision은 뭐냐면 이 하나의 버텍스와 버텍스의 쿼드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쿼드를 이름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의 간격도 일정하고 엣지와 엣지 사이들의 간격이 다 일정하고 흐름도 그대로 흐름 따라가죠. 이거를 subdivision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쿼드로 이용해서. 그래서 얘를 터보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깔끔한 자연스럽게 라운딩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모델링이 되는데 얘는 안 되죠. 방식이 좀 달라요. 둘 다 써요. 모델링 하실 때 이걸 쓰시는 분이 있고 이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뭐 둘 다 쓰시는 분도 있고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방식을 배워서 이건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을 더 편한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제가 이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델링도 있고 이러한 모델링도 사용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이 subd와 ngon의 차이는 뭐냐? 이 ngon은 이렇게 완성을 했잖아요. 모델링. 디폼이 어려워요. 변형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상태의 존재만으로 끝이 나요. 왜냐면 이 흐름들이 딱 이 형태만으로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subd는 얘네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얘네를 막 이러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요. 왜냐면 흐름이 다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디폼 O X 흐름이 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이거를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겨서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변형이 가능한 모델링이다. 얘는 변형이 가능하지가 않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힘들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 뭐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n곤의 장점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흐름들을 정리를 안 해서 좀 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 형태가 존재한다. 그게 뭐냐?
하드섭. 하드 서페이스. 뭐 총이나 아니 뭐 딱딱한 물체들 있잖아요. 총 기계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은 솔직히 어떠한 일정한 간격의 흐름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외곽면이 보통 이렇게 각이 다 져 있어요. 평평하거나 뭐 이렇게 져 있거나 각이 이렇게 지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지거나 각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이 평평해요. 중간 부분이 이렇게 다. 엔곤으로 이러한 크리처들 있죠. 사람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흐름이 있어야지 이러한 유기체 형태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엔곤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최적화된 건 하드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얘네는 터블을 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여기가 이렇게 다 엣지들이 안 이어져 있잖아요. 대신에 얘네는 이걸 잡고 일단은 보여주는 거니까 얘네 엣지를 잡고 챔버를 주면 돼요. 챔퍼를 주잖아요. 챔퍼를 주게 되면 이쪽 흐름은 괜찮거든요. 지금 이 라운드 된 흐름은 괜찮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터보를 돌리잖아요. 지금 여기도 잡고 보여드릴게요. 딱 각진 부분, 꺾이는 부분 이거를 각을 살려서 살짝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챔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여기 엔곤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터보를 돌리잖아요. 지금 뭔가 되게 형태가 이상하죠. 근데 터보를 돌려도 나중에 여기를 스무딩 그룹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터보로 돌리고 이런 부분 살짝 씹히긴 하는데 어차피 이 엣지 흐름들이 평평한 부분이라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평평한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평평한 부분, 그런 부분은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 씹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주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터보를 돌리더라도.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CPU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조금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엣지 흐름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스무딩 그룹을 이용해서 평평하니까 하나로 펴준다던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하이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과값은 같아요. 다만 방법이 틀릴 뿐이에요. 지금 얘가 여기 부분 엣지를 안 줘서 좀 다르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결과값은 같거든요.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고는 편한 거는 정리를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이런 평평한 부분에는 어차피 엣지 선들이 막 난장판이 돼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막 뭐 엣지가 뭐 이렇게 돼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죠. 그래서 엣지의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다시 바꾸래요. 그러면은 뭐 FFD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갑자기 좌측으로 바꿔달래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형태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라인이 생기는 형태들은 엣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평평한 부분이 아닌 흐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꺾이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텁을 돌리잖아요. 망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엣지들이 깔끔하게 잡혀야 텁을 돌렸을 때 이렇게 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이 좀 힘들어요. 수정이 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형태의 변화가 있다면. 그럼 그건 뭐냐, 결국에는 캐릭터들, 뭐 움직이는 물체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것들, 좀 더 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러한 앵곤 폴리곤 모델링이 힘듭니다. 사용하기. 얘네들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럼 배경은 솔직히 애니메이션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모델링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델링은 하드섭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모델링들은 다 하드섭만 할 게 아니잖아요. 프로젝트 뭐 중세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저희는 하이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평평한 있는 하이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무가 될 수 있고 뭐 유기차가 될 수 있고. 그럼 엣지의 흐름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그 흐름들을 모르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이폴 작업을 하고 최적화로 로우폴을 작업을 딸 때 이러한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엣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꺾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는 뭉쳐져야 되고 어디는 줄여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앵곤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쿼드 모델링, 섭디 모델링을 할 줄 아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물론 저도 이거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는 거지만, 이걸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드 수업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 앵글 모델링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정리 안 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그냥 딱딱딱 라운딩 지면서 이 부분 라운딩 이만큼 주시고 그냥 간편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모델링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를 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 부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델링 말고 또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모델링 방식이 여러 가지라 진짜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예 맥스에서 안 하고 지브러시에서 아예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툴을 아예 다르게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모델링 방식 두 가지만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알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러한 모델링을 더 알고 싶다면은 그 구글이나 이런데 유튜브에 서치하면은 바로바로 튜토리얼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앵고 모델링이 뭔지, सब디비전 모델링이 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캔 모델링은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저도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할 텐데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 찍다가 추가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